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고양이와 함께하는 시니어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이가 들어서 반려동물을 키우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하고 망설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고양이와 함께 살고 계시지만 가끔 힘들 때가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고양이와 시니어의 아름다운 동행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혜 한 스푼. 일부 예상치 못한 만남들. 75세의 박순자 할머니는 작년까지만 해도 동물은 더럽고 번거롭기만 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야, 나비야. 밥 먹을 시간이야.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작은 원룸에 울려 퍼집니다. 나비는 할머니가 길에서 구조한 삼색 고양이입니다. 당시 새끼 고양이였던 나비는 비에 젖어 쓰레기통 옆에서 야옹야옹 울고 있었죠. 처음엔 그냥 우유만 주고 보내려고 했는데 이 녀석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만 재워주자 했는데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어느새 1년이 넘었네요. 할머니의 하루는 나비와 함께 시작됩니다. 아침 6시면 나비가 살짝 할머니 볼을 건드리며 깨워줍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아침을 대충 때우곤 했는데 지금은 나비 밥을 챙기면서 자연스럽게 본인 식사도 챙기게 되었죠. 이 녀석 때문에 아침을 거르는 일이 없어졌어요. 나비가 밥을 먹는 걸 보면서 저도 함께 먹게 됐거든요. 은퇴 후 우울감에 시달리던 68세 김철수 할아버지에게도 고양이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바빠서 몰랐는데 은퇴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당시의 막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아빠 심심하시죠? 이 녀석 어때요? 라며 데려온 것이 바로 회색 털의 구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을 뿐이라며 거부했지만 구름이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나갔습니다. 구름이가 무릎에 올라와서 가르랑거릴 때면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지금 할아버지는 매일 오후 구름이와 함께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며 독서를 즐기십니다. 가끔 구름이가 책 위에 올라가서 방해하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즐거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브 시니어와 고양이 서로에게 주는 선물들. 고양이는 시니어분들에게 자연스러운 생활 리듬을 선물합니다. 79세 이영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코코 때문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났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줘야 해요. 처음엔 번거로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의사들도 이에 동의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은 시니어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고양이는 자연스럽게 이런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고양이의 가르릉거림은 과학적으로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를 경험하고 있어요. 혈압이 높아서 고생했는데 미미가 무릎에서 가르릉거릴 때면 신기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병원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72세 최말순 할머니의 증언입니다. 고양이는 예상치 못한 사회적 연결도 만들어줍니다. 동네 캣맘들과의 만남, 수의사와의 관계,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등 새로운 인연들이 생기죠. 고양이 키우기 전에는 이웃과 인사만 했는데 지금은 고양이 이야기로 30분씩 수다를 떨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말씀처럼 고양이는 자연스러운 대화의 소재가 되어줍니다. 3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어려움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양이 키우기가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경제적 부담이에요. 사료값, 모래값은 기본이고 아프면 병원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김철수 할아버지의 고민이 담긴 목소리입니다. 구름이가 요로 결석으로 수술 받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 달 생활비가 훌쩍 나가버리더라고요. 실제로 고양이 한 마리당 월 평균 8-15만 원의 기본 비용이 들고 질병이 있을 경우 훨씬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제약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거운 모래 가져오기, 높은 곳 청소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이영애 할머니의 토로입니다. 특히 코코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캐리어가 무거워서 택시를 타야 하는데 택시 기사님이 꺼려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이별입니다. 78세 황금순 할머니는 12년을 함께한 사랑이를 지난해 떠나 보내셨습니다. 사랑이가 아픈 것을 보면서 저보다 먼저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지금도 빈 방을 보면 눈물이 나요. 사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이유. 하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니어분들이 고양이와 함께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일상의 작은 기적들 때문이에요. 어젯밤에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나비가 제 가슴 위에 올라와서 가르릉거리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 진동이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경험담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름이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져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이렇게 보람될 줄 몰랐어요. 사람들은 때로 실망시키기도 하지만 고양이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어떻든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 받아줘요. 최말순 할머니의 말씀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오브 고양이 vs 강아지, 시니어에게 더 좋은 선택은? 처음에는 강아지를 키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매일 산책을 시켜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워서 포기했죠. 73세 장미자 할머니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고양이는 실내에서만 생활해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날씨가 궂은 날에도 산책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반면 강아지는 하루에 최소 2-3번은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멍멍이는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우산 쓰고 나가는 것도 힘든데 이전에 강아지를 키웠던 박철민 할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사는 시니어분들에게는 소음 문제도 중요합니다. 고양이는 대부분 조용하지만 강아지는 짖는 소리 때문에 이웃과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코코는 정말 조용해요. 가끔 야옹하는 소리 말고는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아요. 예전에 키우던 강아지는 벨소리만 들려도 짖어서 이웃에게 미안했는데 이영애 할머니의 비교 경험입니다. 하지만 강아지만의 매력도 있어요. 물론 강아지도 시니어에게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복실이와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던 제가 매일 30분씩은 걸어요. 69세 송영수 할아버지는 강아지 덕분에 건강해졌다고 하십니다. 또한 강아지의 충성심과 보호 본능은 시니어분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누군가 집에 오면 복실이가 먼저 알려줘서 든든해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고양이는 연간 평균 100-150만 원, 강아지는 크기에 따라 150-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특히 대형견일수록 사료비,
의료비가 많이 들어요. 복실이는 꼴등 리트리버인데 사료값만 해도 고양이 2배는 나가요. 몸집이 크니까 아플 때 치료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송영수 할아버지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일상 관리 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고양이는 스스로 그루밍하지만 강아지는 정기적인 목욕과 미용이 필요해요. 나비는 스스로 깨끗하게 관리해서 편해요. 가끔 브러싱만 해주면 돼요. 박순자 할머니와 달리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은 미용실에 데려가야 해서 번거로워요 라고 하시죠.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결국 개인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양이가 더 적합한 경우는 신체적 활동이 제한적인 경우,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는 경우, 독립적인 성향을 좋아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싶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더 적합한 경우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교감을 원하는 경우, 보안과 안정감이 중요한 경우, 사람들과의 만남 기회를 늘리고 싶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고양이든 강아지든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의 선택이죠.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워본 김순희 할머니의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육부 현명한 선택을 위한 조언. 고양이와 함께하는 시니어 라이프를 고민하신다면 먼저 현실적인 부분들을 점검해 보세요. 경제적 여유는 충분한가요? 가족의 동의는 얻으셨나요? 본인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이런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입양하시기보다는 임시보호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동물보호센터나 길고양이 보호소에서는 임시보호 가정을 항상 찾고 있거든요. 처음에 일주일만 맡아달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정이 들어서 입양까지 하게 됐어요. 이영희 할머니처럼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가족, 이웃, 수의사, 펫시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미리 구축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에는 시니어 캣맘 모임이 있어요. 서로 경험을 나누고 급할 때 도움도 주고받죠. 박순자 할머니의 조언입니다. 마무리 함께하는 여행. 고양이와 시니어의 동행은 완벽한 여행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걱정되는 여행이죠. 하지만 그 여행 속에서 우리는 더 풍부한 감정을, 더 따뜻한 일상을, 더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고양이와 함께 살면서 매일이 새로워요. 이 녀석 덕분에 제 인생에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 같아요.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사랑을 주고받기에 늦은 때란 없다는 것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고양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미 여러분 곁에 있는 고양이가 더 큰 사랑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고양이와 함께하는 시니어 라이프, 그것은 서로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용기를 내어 그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사랑할 이유는 더 많아지고 사랑받을 자격도 더 커집니다. 고양이는 그것을 가장 순수하게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여정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